내가 맛있게 먹는 게 못마땅해? 아니? 근데 뭐 와인을 한 잔 딱 입에 먹으니까 좀 성스러운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항상 입만 열면 응? 뻥을 치냐? 어떻게 해? 응? 근데 아직도 덜 익었 아니야. 쓸 수는 없지? 익었어. 응? 응, 익었어. 다리. 응? 다리라고. 음. 근데 그 다리는 응? 막 덜렁덜렁 하는데 그 다리는. 당신 비 오는데 하루 종일 뭐 했어? 오늘? 하루 종일 일했지 뭐. 비 오니까 심심하지? 초복인데 너무 시원하지? 그러니까 초복이 무색하다. 응. 이 복댐 이거 복댐 하기에 좀 아까운 날씨인데 본격적으로 막 푹푹 쪄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운 날이 많이 있겠지. 매일 어때? 맛있어? 아무래도 하루 종일 책 읽으면은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너는 요즘 눈이 별로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네. 근데 컴퓨터를 많이 들여다보고 눈을 혹사하면 확실히 괴롭고 밖에서 뭐 풀을 벤다거나 이런 거는 하루 종일 해도 눈은 괜찮아. 눈보다는 다리를 써야 되겠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밖에서 풀 뽑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불 뽑으면 팔 아파. 팔 아픈 게 눈 아픈 것보다 안 낫지. 낫지도 않아. 응? 낫지도 않다고. 낫지도 않아. 팔 아프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잖아. 팔은 아프면은 좀 있으면 이제 근육이 튼튼해지지만 눈은 아파봤자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조금씩 아프다. 특별히 많이 아프거나 불편한 거는 없는 듯 해도 조금씩 뭔지 모르게 아프고, 또 있잖아,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잖아.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말라가잖아. 식물, 나무 같은 거, 뭐 풀 같은 거 보면 점점 마르잖아. 왜? 물기가 없어지잖아.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내가 2019년에 평창에서 글 쓰러 갔을 때부터 그랬거든. 그때부터 되게 심해졌거든. 그전엔 잘 못 느꼈어. 근데 그 이후로 조금씩 이 안구 건조증이, 이제 당신 말대로 잘 안 쓰면은 조금 덜 하다가 많이 쓰면은 더 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피부도 그렇고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조금씩 모든 게 메말라 가면서 생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늙는다는 거인 것 같아. 그리고 오래 썼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게 뭐 팩트긴 한데 좀 암울하다. 낡아가지고. 근데 내일은 뭐 날씨가 별로 안 더울 것 같아. 오늘하고 비슷할 것 같아. 내일은 여기서 그냥 식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도로치기를 해주려고 이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참 이제는 어떤 요리도 독특함 이런 거는 거의 사라져 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백종원 레시피 두루치기 응?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막 뒤져보면 그런 식이야. 인터넷으로 어떤 레시피가 퍼져나가면 전 국민이 다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일 독특한 나만의 레시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어릴 때 먹었던 두루치기 같은 맛을 비스무리하게 한번 내보려고. 아니 근데 다 참고만 하는 거지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 누구든지 참고만 하는 거야. 거기에 올리는 정보는 다 그렇게 백종원 레시피라고 붙여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다 자기 방식으로 해먹은 누구든지.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솔직히 두루치기 같은 음식이 무슨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 응? 백반집에서 늘 파는 제육볶음 그게 두루치기인데 그냥 크게 거칠게 보면 김치 넣고 하는 거랑 김치 안 넣고 하는 거랑 두 가지라고 보면 돼. 김치찌개에 가까운 두루치기하고 응? 묵은지를 넣는 게 있고 그러니까 김치찌개에 가까운 두루치기와 제육볶음에 가까운 두루치기 그 두 가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는 그냥 자기 재량껏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응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두루치기를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 요리사는 나가 죽어야 되는 요리사. 나는 그 김치가 묵은지가 들어가는 마포 주물럭 방식으로 가려고. 그게 우리 어릴 때 먹던 두루치기 같아. 근데 우리 묵은지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크게 믿으면 안 가지. 좀 믿어. 크게 믿으면 안 가지만 할수 사람들이 막 맛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내가. 아니 웬만하면은 두루치기가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응? 간만 맞으면 돼. 그 맛있는 돼지고기 가지고 무슨 재주를 펴서 맛없게 만드냐고 안 그래?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요즘 먹을 게 너무 흔해가지고 음식에 그렇게 크게 치중 안 해도 돼. 봐봐 어제도 두루치기 먹고 있대잖아 집에서. 응? 일상적으로 먹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두루치기든 뭐 제육볶음이든 이런 건 잘 안 해먹는 것 같다. 그죠? 되게 드물지. 우리가 선호하는 요리가 아니지. 응? 우리가 선호하는 요리가 아니라고 그런 게. 우리가 해먹는 방식이 아니야. 잘 샤브샤브 같은 거 많이 해먹고, 응? 그리고 당신은 뭐 볶는 거보다 삶는 거 더 좋아하고. 그치, 수육을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방식은 아니지만 초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오늘 무슨 책 읽었어? 오늘 그 시 읽었어. 아, 조경수 시인. 시 읽고 할머니 얘기 조금 쓰고 그 시 읽다가 어떤 시를 보니까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할머니에 대해서 조금 쓰고 그랬지. 거기 시에 이런 거 있어. 막둥이가 왔다 갔는데 어머니가 막둥이가 보고 싶어서 막둥이가 벗어놓고 간 양말을 안 빨았다는 거야. 안 빨았다. 거기서 막둥이 냄새가 나니까. 어. 근데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막둥이가 벗어놓고 간 양말을 안 빨았는데 야야 이제 날이 많이 가버리니까 그 냄새가 다 날라갔다 이러면서 막 애석해하는 그런 어머니 얘기야. 응? 그런 시가 있어. 우리 할머니가 그거는 인터넷에서 본 거? 아니 조병숙 씨 시에 조병숙. 있다니까. 조병숙 시인 시에 음. 그런 내용의 시가 있다고. 야.
그걸 보니까 음. 자동으로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잖아. 음. 응? 우리 할머니가 당신 신발 보고 울던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내가 가고 나면 방학 때 놀다가 가고 나면은 토방에 있는 내 신발을 안 치우는 거야. 봐. 여름방학에 가서 막 고무신이나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다가 가는 거잖아. 가장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신발, 가장 허름한 신발 그거 거기다 놓고 가는 거잖아. 다 낡은 거.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막 항상 그 마루 아래 토방을 깨끗이 쓸고 필요 없는 거 항상 치우시는 분인데도 내 그 신발을 겨울방학에 내가 올 때까지 그 토방에 그냥 두는 거야. 손녀가 있는 것처럼. 그거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아쉬운 대로. 그리고 내가 겨울방에 가면 네가 벗어놓고 간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나서 혼났다 이러셔. 응? 우리 할머니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막 이렇게 센치하거나 이 감상주의는 되게 경멸하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되게 실용주의자고 막 어떤 때 보면 너무 매몰차고 그런 분이었어. 똑똑한 양반이지만 좀 너무 그런 분이었는데도 그 나에 대한 그 애정 표현은 진짜 각별하신 거잖아. 응? 그러게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겨울에는 또 털신 신고 다니다가 할머니가 장에서 사준 시골에 옛날 지금 털신이랑 똑같아. 그거 지금 털신보단 못하지. 그래도 어쨌든 그 털신이야. 그것도 내가 막 겨울방학 때 신고 다니다가 이제 벗어놓고 가잖아. 집에 갈 때는 운동화 신고 가지. 그러면 그 털신을 또 그 다음 여름방학에 올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야. 응?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애달프지 여보. 당신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얼마나 달콤하냐. 얼마나 내가 할머니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잖아.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게 할머니와 나 사이에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감정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제일 마음 아픈 게 나중 몇 년을 치매 걸려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거든. 할머니 방에 잘 안 갔어. 할머니가 치매 걸리고 나서. 너무 막 노인 특유의 냄새도 나는 데다가 너무 구석구석에다가 이것저것 막 응? 먹을 거 이런 거를 막 처박아 놨다가 내가 오면은 막 꺼내 주시고 막 그래. 내가 너무 그게 버거워가지고 할머니 방에 잘 안 가고 그랬거든. 근데 그리고 그때 내가 3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보면 학교 갔다 왔냐 이래. 그러니까 할머니 기억 속에 항상 내가 아직 학교 다니는 손녀로 막 남아있는 건가 보지. 그래가지고 야 학교 갔다 왔냐 이래. 네 할머니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일을 막 엄청나게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던 양반이 노인대학 졸업장을 7번 받았거든. 우리 할머니가 원래 되게 이 사회성이 있는 분이었어. 나중에 우리랑 같이 시골에서 올라가서 같이 살면서 경로당이랑 노인대학 다니고 이러기 전까지는 나는 할머니가 그렇게 사회성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70대의 할머니는 막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이제 처음 입학을 하시고 1년 지나면 그것도 수료증을 준다. 그러면 수료증이고 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야. 또 수료증 받고 7번인가 그렇게 다니셨거든. 계속 다니는 거야. 당연히 뭐 계속 다녀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뭘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 사귀고 거기서 사람들이랑 여행도 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다니셨거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갑자기 평생 아무 관심도 없던 성당을 갑자기 나가시는 거야. 그것도
성당에 나 70대 한 중반쯤에 음. 그 노인대학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가 성당 나오면 좋다 그러니까 또 성당에 나가시더니 막 열심히 노인부에서 막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레지오 마리에라고 그 성당에 그 성당은 레지오 마리에라는 연령별로 있어. 응? 뭐 학생부 뭐 성인부 노인들 것도 있나 봐.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가서 막 활동하시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견진도 받고 막 그렇게 다 하셔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마리아라는 세례명도 받으시고 그랬거든. 그럼 크리스찬이 되신 거네. 카톨릭이지. 근데 항상 나는 그게 너무 의심스럽다고 의아한 거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아는 우리 할머니는 완전히 무신론자거든. 응? 하다못해 영혼은커녕 뭐 조금이라도 어떤 그 뭐랄까 신비주의적인 얘기가 나오면 장난 아니게 코웃음 치는 분이거든. 어? 그래서 내가 교회 이런 거는 다 그냥 어떤 사회적 활동? 응?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는 그래서 다니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지 뭐. 그렇겠지 뭐. 할머니의 신앙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 뭐 진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 이건 너무 퍽퍽해. 뭔가 좀 이제 이 날개만 야들야들한 거 많아. 날개만 보고 나머지는 근데 아무튼 그 시를 읽고서 할머니가 생각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되게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꿈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했었는데 꿈에 안 나오시더라고 생전. 처음에 합덕 가가지고는 북난교라는 무슨 다리가 있었는데 나는 그게 한참 나이가 먹을 때까지 북랑교인 줄 알고 참 다리 이름도 희한하다 이랬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란교인데 어른들이 북란교 하니까 북란교인지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란교야. 근데 그 북란교가 있는 그 동네에 기와집을 하나 세워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나 봐. 우리 식구들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큰언니하고 작은언니하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태어난 거지. 그리고 정우 태어나고. 근데 그 북난교 있는 동네에 살 때 내가 돌 맞았을 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북난교를 벼락이 때린 거야. 그 다리를. 사람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다리 밑으로 다 들어갔는데 거길 때리니까 한 10명 정도 죽주상 났대. 그게 내 돌날에 그랬던 거야. 내 돌. 그래서 내가 맨날 할머니한테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돌상 차려놓고 돌제비하는 사진이 있는데 나는 없어 사진이. 그래서 나는 있지 너무 괘씸해가지고 나만 없좀 이상하잖아. 내가 막 계속 할머니한테 따졌거든. 왜 나는 돌사진 없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 말을 안 해. 그냥 막 할머니랑 엄마랑 다들 나 어렸을 때는 말을 잘 안 했나?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나서 전말을 얘기해 주는데 그거야. 응?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나 돌 차려준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막 오늘이지 7월 11일 날 막 떡살을 담그고 막 응? 오늘도 여성 병력 좀 쳤어. 아이 그 이때는 장마철이고 맨날 그러잖아. 그래갖고 뭐 떡살 담그고 내 생일날은 거의 비와. 떡살 담그고 그다음에 미역 불리고 뭐 응?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막 한여름이라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뭐 음식하기 사납잖아. 그래도 또 돌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막 이제 하여튼 뭐 그 전 장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굴비나 뭐 이런 거 안 상하는 거 좀 사다가 이제 뭐 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둘이 막, 응? 부엌에서만 매달려 살으니까 4살, 6살 큰언니랑 작은언니가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 놀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좀 날씨가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논다는 게 맨날 그 다리 근처에 가서 어른들 일하는데 가서 막 챙겨나고 붓도랑에 들어가서 뭐 송사리나 잡는다고 철썩거리고 그런 거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비 오거든 다리 밑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뛰어와라 이랬대. 큰언니하고 작은언니한테. 큰언니가 이제 대장이지. 너 정심이 너 엄마 말 잘 들어라. 다리 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른들이 여기 와서 비 피해라 그래도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달려와야 된다. 엄마는 이제 상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방앗간 가려고 떡살을 막 잃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더니 막 비가 쏟아지더래. 그러더니 막 번쩍번쩍 하면서 가까운 데서 자꾸 쾅쾅 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급기야는 엄마랑 할머니랑 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대. 하도 꽝 소리가 막 하도 막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래. 또 전쟁 난 줄. 하도 소리가 커서 또 전쟁 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이제 떨어진 거지. 그래서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제 바깥으로 달려 나가는 거야. 애들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막 셋이 다 쫄딱 젖어갖고 들어오더래 할머니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엄마가 막 새파리 져가지고 북랑교에 벼락 떨어졌다고. 응? 사람들 많이 상한 것 같다고. 아버지도 막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말고 막 걸로 뛰어가고 막 뭐 동네가 다 난리가 나고. 큰언니는 비 쏟아지니까 엄마 말 듣고 이제 엄마가 집에 오라 그랬으니까 둘이 막 비를 쫄딱 맞으면서 엄마가 막 뛰어가 보니까 논두길에 사람들 다 다리 밑에 들어가 있는데 둘이만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언니랑 큰언니랑 작은언니 양쪽에 하고서 막 응? 집에 빨리 가려고 막 뛰어오는데 그냥 아주 아까보다 더 큰 소리 나더니 그러잖아. 아비규환 된 거야. 일하다가 그 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은 거지. 아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디다가 돌잔치를 해. 응?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식구들끼리 미역국만 끓여 먹고 이제 마을 전체가 그냥 주초상. 출장이 났네. 그래갖고 저기 떡살은 불려놨으니 어떡하냐고. 방앗간 가서 떡을 해다가 사람 안 죽은 집만 몰래 돌리고 식구들끼리 먹고 치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제비고 뭐고 다 없는 거야. 그 엄마가 그 다음날 아버지는 뭐 그 사고 수습하느라고 정신없고 온 면민들이 다 막 정신없는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애 들쳐갖고 연소재지 사진관에 가서 내 사진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 저게 그거야. 엄마가 내 돌사진이라고 찍어준 거야. 나는 돌상이 없고 저 사진만 있길래 나를 아주 홀대하는구나 하고 되게 분하게 생각했거든. 완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감히 생일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던 거지. 근데 어떻게 벼락이 다리를 때렸을까? 다리는 보통 잘 안 때리는데. 아니야. 옛날에는 다리 밑에서 비 피하다가 벼락 맞는 사람들 많아. 그래? 응. 그러니까 엄마가 다리 밑은 들어가지 말라고 일렀지. 진짜 구사일생의 당부였다. 아주 둘이 막 두 주먹을 들켜쥐고 막 달려오더래. 엄마가 다리 밑에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집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응? 언니들이 만약 다리 밑으로 피싱했더라면 당신은 지금 이런 얘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 졸지에 맞이 되는 거야. 운명은 그냥 항상 종이 한 장 사이로 이리 비켜보고 저리 비켜보고